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송을 통해서 선생님 보시면서 예. 오랜만이다 하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서울에 계셨었는데 언제 울산에 다시 내려오게 되신 겁니까? 예, 울산 내려온 거는 얼마 안 됐고요. 네. 작년 2015년 8월, 8월 달에 이 제일병원에서 정식 근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에 다시 내려오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고요. 사실은 울산은 저에게는 뭐 제2의 고향이라고 할까? 정말 저에게는 기억이 늘 나고 서울에서 늘 그리워했던 것이 울산입니다. 네, 다시 보니까 저도 정말 네. 반가운데요. 여전히 성형외과 의사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이번에는 또 일을 내셨더라고요. 청년 창업 관련 책을 내셨습니다. 예, 예. 네. 이번에 낸 책은 사실은 한 5년 전부터서 청년들에게 뭔가 주고 싶은 그 잠언들을 제 나름대로 그때그때 삶 속에서 생각나는 것들, 깨닫는 것들을 글을 좀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됐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가 네. 얼마나 큰 이슈로 대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또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작년부터서 거의 이거를 반 정도 한 300페이지를 준비를 했는데 한 150페이지 정도로 반 정도를 압축을 하면서 청년과 돈, 그 청년과 창업, 청년과 인생 이렇게 조금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잘 살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간단히 말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냥 그런 이제 테마로 해서 이번에 책을 냈죠. 네, 네. 특별히 청년의 포커스를 맞추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간혹 저에게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안에 청년이 있다. 내 안에 청년이 있다. 내 안에 늘 그렇게 청년과 같이 호흡하고 그들과 같이 눈높이로서 대화하고 그들의 문제를 또 이렇게 같이 짚어주고 또 찝어주고 해결해 줄 때 굉장히 큰 어떤 기쁨이랄까요? 보람이랄까? 그런 것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을 보면 별로 재미가 없는데 우리 조아나사처럼 젊은 친구들 보면 참 기분이 좋고 네. 뭐 하나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아, 네. 그래서 청년이 최고입니다. 네. 청년의 어떤 열정이나 도전 의식 이런 거를 굉장히 좋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네. 저도 그 끼는 오히려 청년들보다도 더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했죠. 네. 책 제목이 청년 부자 공화국입니다. 뭐 네네. 제목부터 참 강렬한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 청년 부자 공화국. 그건 이제 이름 그대로 청년들이 부자로 잘 사는 나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의 꿈이고 이 책이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겨우 이 책 안에서 청년들이 그 잠자고 있는 어떤 야성, 잠자고 있는 그런 잠재력을 깨워서 뭔가 세상이 청년 중심으로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를 청년 부자 공화국이라는 상징적인 이름으로 제가 책 이름으로 세운 거죠. 청년들이 잘 사는 나라. 그렇죠. 네, 이런 청년이 의미. 중심이 되는 나라. 아, 그런 의미를 담고 있군요. 예, 예. 책을 보면은 청년들에게 이력서를 창업 계획서로 바꾸라고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또 그렇게 창업을 하기는 또 쉽지 않고요. 그렇죠. 창업을 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업을 하는 게 쉽지 않다. 그건 아마 우리 아나운서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런 생각이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거를 좀 창업 괴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업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접근하니까 어려운 거죠. 사실 우리 정부의 책임도 있어요. 늘 창업이라는 게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또 어떤 벤처라든지 특별한 나의 기술이나 내 아이디어가 있어야만이 가능하고 그렇게만 접근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사실은 제가 주변에 만나보면 창업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하기조차 힘들어해요. 네. 제가 말하는 창업은 그냥 오늘 생각하면 내일 바로 저지를 수 있는 창업. 그냥 오늘 친구들하고 몇 시에 그냥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야 우리 내일 우리 한번 일 한번 저지르자 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고 쉽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창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창업을 하면 수만 개도 만들어낼 수 있죠. 사실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네, 사실 말이 주는 어떤 한계라고 할까요? 예. 편견이라고 할까요? 이 그렇죠, 창업이 어렵다라는 그런 말 때문에 저희 역시도 사실은 창업하기 참 힘들다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을 깨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군요. 예. 좀 방금 조연아께서 말씀하실 때 창업이 좀 쉽지 않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 5분 안에 우리 조아나운서의 창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아, 저도 참 뭔가 궁금합니다. 네네, 어떤 아이템인지. 예, 예. 이번에 책을 내면서 청년 창업 교육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시라고요? 어떤 예. 계획입니까? 뭐 제가 책을 쓴 거는 단순히 할 일 없어 쓴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아서 쓴 것도 아니고요. 뭔가 청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겠구나. 그냥 말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교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이 책을 교조로 해서 청년들에게 조금 더 A부터서 Z까지 네. 서론부터 결론까지 차근차근 제대로 한번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제 책을 낸 거죠. 구체적으로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아무래도 청년이라면 대학생이 중심이 될 네. 것 같고요. 현재 대학생들은 뭔가 창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요. 사실 돈도 몰라요. 청년들이. 그렇죠. 그래서 네. 그들에게 빨리 돈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창업이 무엇인지 가르쳐 가지고 그들이 빨리 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제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먼저 대학교 당국하고 좀 협의를 하는 중에 돼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교에서 저를 좀 불러서 야 정일방 와서 한번 대학생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해봐라. 네. 이 자리에서 한번 창업 아이템도 한번 내놔봐라. 네. 예, 그런 요구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게 제 계획입니다. 네, 네. 오늘 선생님을 모시고 청년 창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예. 선생님을 또 모셨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선생님께서도 울산에서 뭐 쌍꺼풀 수술 1인자로 또 인생 최절정기를 보내시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서울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당시에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서울로 옮기게 될 용기가 생기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거는 참 우리 조한 안사님의 말씀이지만은 주변에 제 동생들도 네, 네. 지금 울산에 제 동생들이 살고 있는데 네, 네. 동생들도 야 형이 왜 그렇게 갑자기 잘 나가던 사람이 서울로 갔나 아직도 사실은 궁금해하고 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고백을 하자면은 저는 이제 성형외과 의사로서 거의 울산에서 10년 이상을 했습니다. 이 동강병으로서 인터넷 에이전트 했으니까 또 15년 정도 했는데 늘 저는 그 당시에, 근데 2000년도에 제가 서울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서 IT 산업이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그런 인터넷 세계를 접하면서 야, 이것이 바로 내 세계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올라가기 2년 전부터서 바로 이 시내에다가 네.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인터넷 개발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오. 인터넷 개발을. 그 인터넷 개발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야, 여기서는 내가 안 되겠다. 좀 큰 무대로 가자. 그래서 인터넷 사업을 제대로 해보려고 서울 삼성동으로, 서울 강남으로 그때 이사를 간 거죠. 그러시구나. 예, 예. 결국에는 그 창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신 물론이죠, 거군요. 물론이죠. 네, 네. 의사 본업 외에 또 다른 분야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로 가셨다니까 예. 사실은 선생님께서 과연 또 어떻게 또 어떤 창업을 하셨는지 또 궁금하고요. 그동안의 창업 경험 좀 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창업 경험이라고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는 대학교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창업 아닌 창업, 그 영업이라거나 장사라고 해야 되나. 네.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조금 그런 영업이라는 그렇게 장사하는 걸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친구 따라서 신문 배달, 또 연탄 배달. 그때만 해도 거의 19공탄 연탄 네. 배달 쓰고 있는데 연탄 배달했고, 대학교 때는 신학기 때는 의과대학 서적, 의대 서적 이제 제가 팔고 또 수금하는 이제 영업이죠. 그것도 해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할부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할부책. 제가 할부책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할부로 이제 책 판매하는 거. 할부 판매도 해보고. 어떻게 또 좀 많이 파셨나요? 그런데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은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전라도 광주에서 인근에 이제 시위로 가는 버스가 있어요. 버스 안에서 지갑을 팔았죠. 지갑 판매. 네.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 때는 주로 이제 지갑 판매를 하고 다니죠. 버스 안에서. 그렇게 뭐 대학 생활도 물론 뭐 애들 가르치는 아르바이트 뭡니까? 가정교 살아갑니까? 네. 그것도 좀 하고 있지만은 또 수많은 것들을 경험들을 해왔어요. 그것이 내 안에 뭔가 창업의 신이 있는지 장사의 신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네. 그런 과정에 결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성형외과 의사가 됐고 병원도 또 시작했고 네. 그리고 이제 울산에서 10년간 병원을 잘 나가다가 늘 그냥 머릿속에서 빙빙 도는 게 뭐 그냥 뭐 사업하고 싶은 거 뭐 그런 것이 늘 빙빙 도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터넷 사업을 울산에서 조금 시작하면서 서울로 올라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대로 제가 17년 정도 서울에 살았는데 10번 이상을 창업을 했어요. 10번 이상. 어떤 건지 따지면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처음에는 네. 제가 서울 올라가서 처음에는 그 홈페이지 개발 사업을 했었는데 그거는 별로 재미를 못 보고 당시 MBC에서 칭찬합시다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 제가
인터넷 칭찬합시다라는 그런 온라인 신문, 인터넷 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사회 사업을 했죠. 뭐 돈 버는 사업이 아니고 서로 칭찬하고 살자. 그래서 칭찬 릴레이도 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자마자 본격적인 사업을 한 게 요즘 같으면 이제 카카오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채팅 프로그램, 채팅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소위 요즘 말하는 세이클럽이라든지 네. 그건 아이러브 스쿨 같은 게 있습니다. 네, 네. 요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이러브 스쿨이나 세이클럽 같은데 그것들을 조금 접목을 해가지고 청년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채팅 프로그램을 개발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 이제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네. 프로그래머라든지 디자이너들은 이렇게 외주를 받아가지고 저희도 이제 개발했는데 한 6개월 정도 계속 하면서 이 친구들이 그때는 이제 화상 채팅을 또 시작을 한 단계였어요. 근데 화상 채팅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이 안 되니까 영 계속 이게 잘 안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거의 6개월 이상 지나면서 매달 들어간 또 수천 이상을 네. 직원들 인건비 그 비싼 강남에서 달세 내고 견디기 힘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마지막 텀에서 야 이걸로는 내가 끝보기를 힘들겠다. 네. 이거 채팅 프로그램 다 만들었다 하기도 누가 돈 내고 이거 뭐 채팅 프로그램 들어온 것도 아닌데 네. 그 일단은 접어놓고 두 번째로 사업을 시작한 게 전국에 있는 상가 네트워크. 전국에 있는 요즘 같은 벼룩시장 같은 거 있죠. 네. 전국에 있는 상가들을 인터넷상으로 다 네트워크로 구축을 한 거예요. 와, 정말 뭐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샘솟으신가 봐요. 아, 그거는, 네네. 요즘 가장 최신의 창업은 어떤 거였나요? 최신의 창업은 제가 한 3년 전에는 닥터 정일봉 샴푸라는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네, 네. 됐고, 뭐 그리고 최근에 따지면은 이제 중국에서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네, 네. 의료 교육, 네. 의료 성형 네. 그런 사업을 했었고 그동안의 또 경험은 못하죠. 굉장히 많으신데 그만큼 실패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실패를 다 했죠. 네. 아, 다 하신 예, 건가요? 예. 실패를 많이 했죠. 네네네. 사실 뭐 성공보다 좀 실패를 이제 훨씬 많이 하셨는데요.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뭐 책을 볼 때나 또 강의를 들을 때 사실은 성공 사례를 보고 그리고 거기에 좀 영감을 받아서 저희가 용기를 얻고 도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청년들에게 창업을 가르치기에는 청년들이 좀 받아들였을 때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노조로서 말하기가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좀 의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우리 조나 아나운서님께서 좀 이 사고방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은 실패 없이 성공하기도 힘들지만은 실패 없이 성공을 한 사람한테서 배울 게 뭐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한 번 실패를 하면은 그 실패 후유증이라서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 자체의 실패를 통한 경제적인 손실, 경제 손실을 받는 그런 고통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의 어떤 문제를 끌어들여 와야 되고 그 문제에서 벌어지는 많은 인간관계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 그 실패를 제가 한 번도 아니고 한 10번을 했을 건데 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을 제가 느끼고 깨달았겠어요. 결국은 인간은 실패를 통해서 강자가 되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렇죠.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지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나설 수 있지. 제가 지금 뭐 아주 잘 나가는, 현재 아주 잘 나가는 뭐다. 그러면 제가 나오기가 사실은 그게 힘들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강의를 할 때 있어서 그 실패한 경험들이 더욱더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물론이겠죠. 네네. 그렇다면 뭐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만 창업에 실패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질문인데 네. 창업이 실패한 거는 첫째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해당될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업을 합니다. 뭐 크든 작든 창업을 하는데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사업의 목적이고 회사의 목적인데 네. 저는 돈을 번다는 목적을 한 번도 그런 목표 설정을 해본 적이 없이 그냥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모르고 돈도 모르고 돈을 벌려는 큰 의지나 어떤 근성도 없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을 버는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쓸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는 구멍은 크고 들어오는 구멍은 적으니까 사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첫째는 돈을 모르고 했다는 거. 돈을 알고 돈의 속성을 알고 돈과 좀 더 좀 친화력이 가까워진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돈을 모르고 했다는 거. 그다음 둘째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거기에 따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이 돈을 버니까 내가 버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따라야 돼요.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경영에 관한 책은 한 최소한 20권은 봐야 되고 마케팅에 관한 책도 한 20권은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뭔가를 한다고 해야지. 근데 저는 그때 서울에서 한참 나갈 때는 1년에 한 2번씩 창업을 했는데
경영에 관한 책 한 권도 본 적이 없고 마케팅에 관한 책 한 권도 본 적 없이 완전 무식하게 그거를 일을 저지른 거죠.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도전을 하신 아이디어와 거군요. 그냥 급한 성격의 네, 그 추진력, 네. 추진력으로 그냥 돈을 투자를 하고 일을 저지른 거죠. 그냥 망할 수밖에 없죠. 네, 네. 뭐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이제 네. 가르쳐 주시면은 또 굉장히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번 돈도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예. 잃은 돈도 또 상당하실 것 같은데요. 뭐 실례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가정 경쟁은 좀 괜찮으십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어떻게 이 공익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질문이 그런데 사람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랄까 내 소유란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가지고 있는 건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썼느냐 그게 내 소유고 내 것입니다. 쓴 것만이 내 돈이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내 돈입니까?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자로 살았고 또 부자로 봐야죠. 많은 돈을 써봤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울산에 오니까는 굉장히 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 굉장히 편해요. 참 우리 이 울산의 에너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나 편하고 참 여기 참 서울에서 사람들이 들으면 안 좋겠지만은 강남에 있으니까 너무 피곤해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네. 행복합니다. 편안하시다니 다행입니다. 예, 예. 사실 또 제일 궁금한 점이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직업이고요. 본업만 하셔도 삶을 사는데 전혀 뭐 지장이 없으셨을 텐데 실패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창업하시고 또 창업을 권유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글쎄 내가 그 유전적으로 내 안에 DNA 안에 그런 무슨 장사에 무슨 DNA가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늘 제가 이렇게 잠깐 쉬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길을 가거나 차를 타거나 그러면은 늘 생각이 머릿속에 뱅뱅 도는 게 어떤 창업 아이템, 새로운 아이템. 야, 이걸 하면 참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걸 하면 좋겠다. 창업 아이템이 우리 로또 그 당첨비 할 때 뺑글뺑글 돌고서 안에 네, 알면 네. 똑 떨어지잖아요. 보니까. 네. 그것처럼 머릿속에 늘 빙빙 돌아요. 그러다 하나 똑 떨어지고 사람만 청년 만나면 야, 너 지금 무슨 과인데? 너 뭐 전공이 뭡니다. 그래, 너 이거 한번 해봐. 똑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늘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벌리고 도니까 저도 창업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요즘같이 실업률이 높고 취업이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을 만나면은 뭔가라도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창업이 제가 볼 때 너무 쉬운 거니까.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하라고 막 권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말려요? 우리 집사람도 못 말려요.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그러면 나오는 건가요? 그 아이디어는 사실은 이제 저희 어떤 그 성장 과정에서 뭔가 그렇게 평탄한 삶을 60년을 살았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항상 상당한 어떤 굴곡이 있고 네. 뭐 이렇게 그런 삶을 살고 특별히 서울에서 거의 17년인가 20년 가까운 세월을 성공과 실패를 계속 하면서 네, 반복되는 네.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어떤 세상의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솔루션 해결책이라든지 어떤 적응력 판단력이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디어들이 그냥 수시로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죠. 네, 네. 그 자칭 제가 해결사고 창업 아이템 제조기다. 제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비 청년 창업가들에게 또 지금 말씀을 좀 듣고 있는 예비 청년 창업가들이 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창업을 하려면 준비 단계가 굉장히 많겠죠. 예, 창업을 하려면 준비 단계가 많다. 예, 그런 표현도 사실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준비 네. 단계 많다면 창업하기 힘들잖아요. 네. 머리 아프게 생각하니까 창업한 준비 단계는 없고요. 마음이 준비가 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뭐 더 어려운 이야기 될지 모릅니다만 청년들께는 저는 3단계로 이야기합니다. 네. 첫째는 떠나라. 둘째 동거하라. 세 번째 배우라. 이 세 가지가 창업 성공으로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떠나라. 뭘 떠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네네. 요즘 청년들하고 지금 만나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그 좀 나약하면서도 현재 특별하게 어떤 그 뭐 자기 앞으로 진로의 문제라든지 많은 걸 볼 때 별로 비전이 없는데도 그냥 그대로 안주하고 있어요. 안주한 상태. 그냥 현재 길들여져 있는 상태. 도전도 안 되고 뭔가 세상을 바꾸고 싶은 그런 충동도 안 들고 그런 아니라는 생각에서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환경이 내 가정이라면 집을 떠나야죠. 집을 나가야죠. 집에서 부모의 어떤 돈을 받으면서 보호된 관계에서 그런 보호된 상태에서 그 좁은 공간에 있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생각도 도전적 생각이나 전투력이 생기지 않거든요. 네. 그때는 집을 떠나는 거. 그래서 아니란 그런 생각과 환경에서 여건에서 떠나라. 네. 떠나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세상을 만나라고 해요.
아니 청년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나면서 배우고 그러는 거지. 늘 안일하게 가정에서 부모의 도움만 받고 부모의 보호하는 있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첫째 따라하는 거예요. 네네. 두 번째는 두 번째 동거하라. 무슨 동거를 하느냐. 동거는 돈과 동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집을 따라서 목적이 뭐냐. 돈을 벌기 위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하려면 돈을 버는 것이 사업의 목표고 목적이고 네, 네. 그다음에 모두 이상이에요.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돼요. 돈을 알아야 되니까. 돈과 결혼해서 돈과 동거를 하는 이야기예요. 네, 세 번째도 간단하게 설명을 자, 해주시죠. 세 번째는 네. 배우라는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많이 공부해라는 이야기죠. 네네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청년들에게 권하는 창업은 어떤 겁니까? 전제 권한 창업은 크게 세 가지 조건인데요. 첫째는 무자본 창업. 돈 한 푼 안 들고 창업을 해라. 청년 돈도 없으니까. 돈 없이 시작했을 때 망해도 본전이니까. 또 망해도 또 시작할 수 있으니까. 첫째는 무자본 창업. 네. 둘째는 팀 창업이에요. 팀 플레이. 최소한도 3명 이상이 같이 창업을 해라. 왜? 요즘같이 세상이 빨리빨리 변하고 네네. 비즈니스 환경이 복잡한 상황에서는 혼자의 생각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 사람이 해야 돼요. 그다음에 요즘에 모든 비즈니스라는 것이 굉장히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이 있지 한 가지 전공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팀 창업을 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인터넷 기반에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컴퓨터, 인터넷이니까 인터넷 기반하는 거. 이 세 가지입니다. 네네. 이 창업하면 사실 좀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생각부터 드는데 무자본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조금 호기심이 듭니다. 예, 예. 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무자본이라고 그러면은 일단 컴퓨터는 내가 가지고 있다 치고 네. 예, 그러면 요즘 쉽게 말해서 온라인 마케팅, 뭐 온라인 홍보, 온라인 고객 유치, 그다음에 온라인 고객 관리,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고객을 끌어들이는 모객을 하고 그 사람도 관리해주는 그게 기본적이에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창업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게 무자본 창업이죠. 그럼 컴퓨터도 없으면 안 되고요. 제가 들은 것은 이제 무자본이라서 청년이 하는 이야기예요. 네네네. IT를 활용한 청년 창업을 또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예. 어떤 창업 아이템을 그렇다면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이제 IT를 활용한다는 것은 요즘에 그 시내에 나가보면 많은 상가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병원, 뭐 식당, 그 뭐 학원들, 무슨 뭐 피트니스 클럽들, 미용실, 피부관리실 많은 그런 이제 서비스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비스업들이 현재 보면은 대부분이 IT하고는 관계없이 그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 기반에서 인터넷 홍보하고 인터넷으로 사람들 관리하고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 컴퓨터만 딱 한 손에 딱 들고 그 모든 업체들에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으로 관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홍보돼지고 온라인으로 고객도 유치해 주고 온라인으로 기존에 있는 고객들을 관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쉬운 거죠. 말씀하신 아이템이 무자본도 가능하고 IT도 활용되고 그리고 팀을 이용해서 이루어라. 해야 그래. 되는군요. 물론입니다. 네네. 팀 플레이를 통한 창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팀플레이는 이제 청년 창업에서는 가장 절대 조건이고요. 절대 조건이고 쉽게 말씀드려서 진짜 경영학을 전공했던 학생이 있다. 하지만은 경영학 하나 가지고는 사실은 어디 경영학이 필요한 그런 사무직 같은데 네. 행정직 같은데에 대기업에 그 취업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마치 큰 기계 부속품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창업이나 요즘 비즈니스는 그 경영학 한 가지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아이템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모든 비즈니스라는 게 경영과 마케팅, IT 막 융합 복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업은 팀 창업을 하라는 것은 팀플을 하라는 것은 경영하는 사람은 인터넷 전공이나 인터넷 잘 아는 사람, 거기다 마케팅을 아는 사람, 네. 이 세 개가 다 합쳐서 한 팀이 됐을 때 소위 무적막강한 그 팀이 되는 거죠.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네. 요즘 뭐 가장 창업을 많이 하는 업종이 커피숍 그리고 음식점입니다. 음식점. 그만큼 또 많이 또 안 되고요. 그렇죠. 또 없어지는 가게들도 참 많은데요. 이 분야 창업을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예, 제가 무슨 네네네. 뭐 예, 그거라도 제가 볼 때는 아주 간단한 답인 것 같아요. 자, 음식점이나 커피숍은 굉장히 수요가 많고 공급도 많다고 해요. 그럼 보통 말할 때는 레드오션이다. 피터지는 경쟁이 있으니까 장사가 진입도 힘들고 쉽게 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건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만큼 수요가 많고 경쟁이 많으면은 내가 경쟁력에서 조금 더 우위에 점할 수만 있으면은 다 물리칠 수만 있으면은 그럼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수요가 있으니까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못한다는 것은 아직은
그런 커피숍이나 음료비라는 것은 그 고객들이 사실 수준이 네. 어느 정도 그것을 돈 쓸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대부분 여성들이 고객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 그런 데 가보면은 고객 가치를 제대로 충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고객 만족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만족과 고객 충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객의 목적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높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커피숍 음식점이 안 되는 것은 대부분 수준 이하예요. 쉽게 말해서 자 음식료가 만일 10,000원이다. 네. 그래서는 사실 음식값이 10,000원이 아니고 그 음식점에서 베푸는 모든 서비스, 청결 많은 것들을 합쳐서 10,000원이라는 비용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서는 10,000원이 음식값은 10,000원으로 책정했지만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10,000원이 음식값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있어서 10,000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소비자가 갑이에요. 소비자가 식당도 결정하고 가격도 결정하는 거예요. 먹기 싫으면 안 가면 그거는 이제 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소비자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소비자들은 어디 가도 대우받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가치를 높여줘야 한다. 고객 가치. 네, 네. 그래서 지금보다 한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면은 다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또 하나 있다면은 자 커피숍이든지 이제 음식을 좀 하든지 단순하게 그 영업장에서 매출하는 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입에 다각화입니다. 수입에 다각화는 뭐냐면은 자 내가 커피를 만들면 커피 재료라든지 음식을 만들면 무슨 뭐 청국장에서 무슨 뭐 콩이라든지 그런 재료들 판매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저희가 내가 굉장히 좋은 내 나름 특화된 조리법이 있거나 커피 제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교육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전국 프랜차이즈화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같은 업계에 홍보도 해줄 수 있는 거고 네. 같은 이렇게 마케팅 컨설팅도 해주는 거예요. 창구를 다양하게 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빨대를 네. 여러 개로 꼽아 놓으면은 네. 지가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선생님께서 창업을 좀 쉽게 얘기를 하시니까 예. 사실 창업이 좀 어렵다고 편견 아닌 편견을 좀 느꼈었는데 그런 선입견들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창업할 때 이것만은 꼭 경계해야 한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것만은 경계해야 된다. 네. 예,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볼 때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잘난 척하면 안 된다. 제가 처음에 서울에 가서 잡지사를 출판사를 할 때 네. 정말 많은 돈을 투입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잡지를 이렇게 판매하는 영업을 오랫동안 한 사람 저한테 원장님 이거 하면 10명 중에 9명은 망합니다. 기존에 여성 잡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장님이 처음 잡지는 얼마나 좋은 것을 망한다더라고. 근데 저는 안 망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했잖아요. 내가 잘난 척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다. 니들 말 틀리다. 나 니들 말 듣기 싫다. 배우기 싫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청년들 어때 만나서 이야기하려면 별로 그냥 어떻게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잘난 척한 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일을 저지르는 거. 주위 사람 말 듣지 않고. 특히 가족의 말도 안 듣고. 그러면 가장 크게 나쁜 거 조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 의견이 중요한 거죠. 네, 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계속해서 공부를 또 하고 그렇죠. 배워 나가고 그 와중에 이제 창업을 계속 준비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겠군요. 맞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책에서 돈이 되는 부자 사주, 신사주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사주가 어떤 겁니까? 신사주, 우리가 사주 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태어난 며느리 네. 씨를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야, 세상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번 사람도 있고 참 높은 사람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저렇게 잘 살까? 그걸 다 연구를 하다 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 보니까 직업도 좋고 나처럼 이제 의사인데도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버릇 다 까먹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대학 나오는데도 그 비실비실한 사람도 있고 야, 그래서 누가 돈을 버는 걸까? 그걸 제가 나름대로 사주적으로 한번 접근을 하는 중에 네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의해서 그런 운명이 결정되더라. 제 나름대로 이제 궤변이라면 궤변입니다. 네. 그 네 가지가 뭐냐? 긍정과 부정성.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고 하잖아요. 네. 긍정과 부정. 그 양극단의 긍정과 부정. 그 다음에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 적극과 소극. 적극과 소극을 한 축으로 하고 긍정과 부정을 한 축으로 했을 때 이 네 개의 축이 이루어지는 어떤 좌표가 있습니다. 나는 매우 긍정적이면서도 나는 또 굉장히 적극적이다. 그럼 그게만 좌표가 있어요. 그 좌표를 제가 이제 신사주라고 그래서 정말 잘 살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네. 제 신사주에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인 사람이죠.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또 요새 또 청년들이 이제 신사주를 보면은 부정과 소극이 좀 부쩍 높아졌다. 또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문제예요. 긍정적이면서도 적극적이어야지
내 개인의 발전과 사회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극적이면서도 부정적이에요. 그러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쉽게 말해 극단히 말하면은 그런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요즘 청년들이 말하는 것 중에 소위 뭐 헬조선이라는 게 있죠. 네. 나라가 그냥 지옥이다. 헬조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금수저, 흑수저. 네. 이런 이분법. 이런 금수저다, 흑수저다. 나는 흑수저야. 헬조선이야. 이런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인 성향이 이제 가득하다는 이야기 청년들. 또 뭐가 있습니까? 3포, 4포, 5포, 7포. 이 연애도 싫고 그냥 결혼도 포기, 모든 게 포기란 이야기죠.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포기한다고 해서 굉장히 뭡니까? 소극적인 자세예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네. 이렇게 소극적인 면과 부정적인 그 좌표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발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뭔가를 깨뜨려 부수더라도 적극적이 있어야지, 적극성이 있어야지 사회가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변화가 이 나라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네. 이 모두가 내려가서 네. 좀 그렇다. 부정적이지만 좀 소극적이기까지 하니까 문제다는 이야기죠. 네, 사실 경제가 또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뭐 차념이라든지 패배 의식이 조금은 만연해져서 저 역시도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희망을 부추길 수 있고요. 청년들의 어떤 적극성을 깨울 수 있고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청년들의 저는 이제 의사다 보니까 청년들의 길을 살기 위해서는 먹는 음식 습관이 가정에서는 영양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먹는 습관에 잘 길을 좀 들으면 좋겠다. 너무나 그런 뭐 패스트푸드라니 그런 데 의존하지 말고 네. 먹는 것을 고르게 먹여야겠다. 가정이 살리려고. 그다음 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많이 토론하는 모든 공부를 토론 문화를 바꿔서 서로 간의 생각을 나누고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새로운 창의력이 발달하게 되고 머리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 문화를 좀 더 크게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체육 문화, 체육 교육을 좀 더 크게 확대하겠다. 사람이 청년들이 계속 몸을 부딪히게 되고 몸에 땀을 흘림으로 해서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청년들이 땀도 많고 안에 에너지도 많은데 그대로 놔두니까 안에 다 죽어버려 썩어버리는 거예요. 정체돼 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토론 문화와 체육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강화를 시켜야 되고 네. 대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모든 대학과의 학과의 그런 전공 과목들이 그게 아마 저희 한 대학 졸업한 지 50년부터 뭐 가까이 됐지만은 그 변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모든 학과의 그 배정들은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하나의 부속 정도로 해서 취업형 학과의 편성이지 창업을 하거나 내 길을 가거나 내 사업을 하거나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지금 학과의 편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대학교는 학과의 편성을 바꿔서 아까 말씀대로 경영한 사람은 네. 경영과 마케팅, 인터넷을 세 가지를 전공을 같이 묶어서 새로운 핵 융합한 것처럼 융합과 그런 복합할 수 있는 그런 신설과를 만들어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대학교에서 연습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계속적으로 창업에 대한 배틀을 시켜가지고 얘들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좀 살려주는 거예요.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연돼 있는 어떤 현상들이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청년 개인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개인은 죄가 없죠. 네. 얘들이 무슨 할 게 뭐 있어요. 사회 문제이고 우리들이 문제죠. 어른들의 문제죠. 예. 네. 정치인도 문제가 많고. 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청년들에게 또 창업을 통해서 또 용기를 가져라라고 이렇게 또 이런 내용으로 많이들 코칭을 하실 텐데 예. 자세하게 어떤 내용을 주로 이제 코칭을 하실 계획이신지 조금만 들려주십시오. 예, 우선은 이제 우리 청년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의식의 변화, 자아의 혁신을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네 인간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는 생각의 변화. 내가 가진 생각을 다 바꿔라, 뜯어 고쳐라. 그리고 의식과 생각의 틀을, 그런 패러다임을 먼저 바꿔주고.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이제 비즈니스의 교육을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얘들이 돈 벌면 해피한 거예요. 그냥 우리 모바일 그냥 핸드폰 보면서 뭐 먹을 거 있으면 그거 사 먹으면 되는 거고 어디에 좋은 데 놀러 가시면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럼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면서 자기가 할 일을 하면은 그 나라가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년들에게 어떤 길을 살려주고 좀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용기를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네. 또 코칭을 여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또 많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 있으십니까? 뭐 계획은 뭐 많은 계획은 없고요. 그냥 저는 재창업도 이제 하기도 싫고 이제 청년 창업을 하는 것이 내 창업이다. 청년 이제는 창업이 창업은 내 창업이다. 그만하실 예정이신가요? 예, 그런 생각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 오랜 전쟁터에서 돌아온 노병입니다. 그렇잖아요. 수없이 많은 일을 해봤으니까 이제 노병으로 돌아와서 그런 청년 일병들을 좀 구하는 소위 노병의 청년 일병 구하기 그런 프로젝트로
젊은 친구들에게 많은 좀 뭔가 조그마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들에게 뭔가 변화를 좀 주고 싶어요. 그게 제 할 일이고 제 계획이고. 앞으로 계속 청년들을 위해서 그러면 일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렇죠. 제가 그게 젊게 사는 데 비결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 그리고 도전 의식 또 희망과 응원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 역시도 선생님의 도전도 또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